저는 한국을 무시했습니다. 후진국까지는 아니더라도 중국이랑 크게 다를 게 없다고 생각했죠. 단지 지도상의 또 하나의 아시아 국가였을 뿐입니다. 그날 저희 비행기가 갑작스러운 사태로 인천에 비상 착륙했습니다. 한국 웃기지도 않았어요. 아시아 비행 수십 번 했지만 한 번도 기대란 걸 해본 적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착륙하고 딱 3분 저는 내 나라를 부끄러워하게 됐습니다. 그 나라엔 시스템이 있었고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제가 몰랐던 진짜 선진국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북유럽 항공사 승무원의 시선으로 본 대한민국의 참모습입니다. 우리가 평소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사실은 세계적으로 얼마나 특별한지 그리고 얼마나 자랑스러운 우리의 모습인지를 외국인의 눈을 통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소피 라센입니다. 덴마크 국적의 북유럽 항공사 승무원이죠. 12년 경력의 베테랑이라 자부했습니다. 그날은 코펜하겐발 상하이행 여객기의 일반적인 비행이었습니다. 적어도 처음에는 그랬죠. 비행 중반 갑자기 뒤쪽에서 소란이 들렸습니다. 노르웨이 국적의 한 승객이 술에 취해 다른 승객들에게 폭력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언성을 높이는 정도였지만 순식간에 주변 승객을 위협하는 상황으로 악화됐죠. 저희 승무원들이 진정시키려 했지만 상황은 계속 악화됐습니다. 이런 승객은 비행 경력 내내 5손가락 안에 꼽힐 정도로 위험했어요. 기장님, 18D 좌석 승객 상황이 통제 불가합니다. 안전 위협 수준입니다. 제가 기장에게 보고했죠. 기장은 잠시 침묵 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인천국제공항으로 비상 착륙하겠습니다. 승객들에게 안내해 주세요. 인천이요? 한국이라고요? 저도 모르게 의문이 튀어나왔습니다. 한국은 방문한 적 없는 곳이었고 솔직히 아시아는 다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저는 승객들에게 비상 착륙을 안내하며 내심 걱정이 됐습니다. 이런 민감한 상황에서 한국이라는 낯선 나라의 대응이 어떨지 의구심이 들었죠. 중국이랑 뭐가 다르겠어?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서구 사람으로서 아시아에 대해 가지고 있던 편견이었죠. 난동 승객은 점점 더 위험해졌습니다.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면서도 주변 승객들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계속했습니다. 다른 승무원들과 함께 승객을 최대한 격리하려 노력했지만 좁은 기내에서 완벽한 통제는 불가능했습니다. 저희도 긴장된 순간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 다치기라도 한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했죠. 15분 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합니다. 보안팀 대기 요청했습니다. 기장의 짧은 전달이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마 한두 명 경찰이 천천히 올라오겠지. 그동안 우리가 계속 대처해야 하겠네. 유럽에서라면 그랬을 테니까요. 비행기가 하강하기 시작하며 기내 긴장감은 더욱 고조됐습니다. 난동 승객은 안전벨트 착용을 거부하며 오히려 더 격앙된 모습을 보였죠. 저는 다른 승무원들과 눈빛을 교환하며 최악의 상황에 대비했습니다. 착륙까지는 버텨야 했으니까요. 제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12년 경력에서도 이런 위기는 흔치 않았죠. 비행기가 활주로에 닿는 순간 저는 창밖을 흘끗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가졌던 모든 선입견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착륙 직후 창밖으로 보인 광경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활주로 한쪽에 방호복 차림의 보안팀과 의료진이 완벽하게 정렬에 대기하고 있었죠. 그것도 무려 10명 이상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완전히 멈추기도 전에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저는 동료 승무원에게 속삭였습니다. 저기 봐. 어떻게 이렇게 빨리 준비했지? 기내 문이 열리자마자 방호복 차림의 보안 요원들이 신속하게 입장했습니다. 그들은 정확히 어떤 승객이 문제인지 알고 있었고 단 몇 초 만에 난동 승객에게 접근했죠. 놀라운 건 그들의 행동이 전혀 과격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정확하고 단호했지만 승객의 존엄성은 해치지 않았습니다. 3분이었어요. 제가 시계를 확인하며 중얼거렸습니다. 난동 승객이 체포되고 비행기에서 안전하게 나가기까지 걸린 시간이 고작 3분이었죠. 덴마크에서라면 최소 1시간은 걸렸을 일입니다. 하지만 여기선 마치 모든 것이 계산된 듯 정확하게 진행됐습니다. 다른 승객들은 차분하게 다른 출구로 안내되었습니다. 혼란이나 지연 없이 전 승객이 안전하게 대피했죠.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런 완벽한 대응을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공항 내부로 들어서자마자 또 다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터미널은 깨끗하고 질서정연했지만 그보다 더 인상적인 건 모든 것이 효율적으로 움직인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하는 것 같았죠. 어떻게 우리보다 더 정확하게 움직이지? 제 마음속에서 의문이 들었습니다. 북유럽은 효율성과 질서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건 그보다 한 단계 위의 무언가였죠. 인천공항 직원들은
놀라울 정도로 전문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비상 상황에 대처하는 것이 일상인 것처럼 차분했죠. 제가 긴장된 표정으로 주변을 살피고 있을 때 한 공항 직원이 다가와 영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상황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잠시 이쪽으로 와주시겠어요? 저는 다른 승무원들과 함께 안내된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또 다른 놀라움을 맞이했죠. 아무리 비상 상황이라도 이런 수준의 대응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이미 제가 알던 선진국의 기준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승무원들은 별도의 공간으로 안내받았습니다. 그곳에서 공항 직원들이 따뜻한 차와 간식을 제공했죠. 단순히 음료를 주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스트레스 수준을 체크했습니다. 저는 이런 세심함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많이 놀라셨겠네요. 한 직원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프로토콜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관심이 담긴 질문이었죠. 저는 북유럽 사람으로서 효율성과 시스템을 중요시합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시스템 속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중심의 말이죠. 승객들 역시 놀라운 대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환승 정보와 숙소 지원에 대한 안내를 받으며 질서 있게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혼란도 불평도 없었습니다. 마치 계획된 상황처럼 모든 것이 부드럽게 진행됐죠. 저는 옆에 있던 동료에게 속삭였습니다. 이건 그냥 기계적인 응대가 아니라 진짜 케어야.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하지? 동료 역시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코펜하겐에서였다면 지금쯤 아수라장이었을 거야. 정말 그랬습니다. 저희 나라에서도 비상 프로토콜은 있지만 이렇게 사람을 중심에 두는 접근 방식은 아니었죠. 여기서는 배려 자체가 프로토콜의 일부였습니다. 놀라운 점은 이런 배려가 효율성을 떨어뜨리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더 향상시키는 것 같았죠. 공항 직원이 다가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비행기 점검 결과 당장 출발은 어렵습니다. 모든 승객들은 오늘 밤 호텔에 머무르게 될 예정이고 내일 아침 새 항공편이 준비될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통은 승객들의 불만이 폭발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대부분의 승객들은 이 소식을 차분히 받아들였습니다. 어쩌면 그들도 저처럼 이 나라의 대응 방식에 감명받은 것인지도 모릅니다. 저는 주변을 둘러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는 어떻게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을까? 왜 우리는 이런 접근 방식을 생각하지 못했을까? 시스템은 단순히 효율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진정한 시스템은 사람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것. 한국은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비행기 점검 결과 부품 교체가 필요하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모든 승객과 승무원들은 하루 동안 서울에 머물게 됐죠. 놀랍게도 공항 측은 단순히 호텔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시내 관광 옵션까지 제안했습니다. 이 기회에 서울을 경험해보세요. 라는 취지였죠. 저는 망설임 없이 시내 투어를 선택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한국에 대한 고정관념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도 있었습니다. 아시아 국가에 대한 내 생각이 맞는지 직접 봐야겠다는 마음이었죠. 호텔에 짐을 풀고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또 다른 문화 충격이 시작됐습니다. 지하철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깨끗했습니다. 제가 타본 어떤 유럽 지하철보다 청결했죠. 게다가 디지털 안내 시스템은 완벽했습니다. 심지어 영어뿐만 아니라 여러 언어로 안내가 제공됐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건 사람들이었습니다. 극심한 혼잡 시간대에도 밀치거나 소리 지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질서를 지키며 각자의 공간을 존중했죠. 노약자석에는 정말로 노약자만 앉아 있었고 젊은이들은 당연하다는 듯 서 있었습니다. 북유럽에서도 보기 힘든 광경이었습니다. 시내에 도착해 거리를 걸으며 제 놀라움은 계속됐습니다. 횡단보도에서 사람들은 신호를 철저히 지켰습니다. 차가 없어도 빨간불이면 기다렸죠. 공공장소는 모두 깨끗했고 쓰레기통은 분리수거가 완벽히 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공중화장실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청결하고 현대적이었죠. 모든 게 예상 밖이야.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단순히 도시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사회 전체의 운영 철학이 달랐죠. 질서는 강제된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자발적 선택처럼 보였습니다. 카페에서 잠시 쉬며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자국민들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도 친절하게 대하는 현지인들의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언어 장벽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소통하려는 노력이 인상적이었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자랑하던 복지국가보다 더 정교해. 여기선 시스템과 인간성이 충돌하지 않아. 서구권에서는 종종 효율성과 인간적 접근이 상충한다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 둘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서울의 또 다른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활기찬 야간 문화, 안전한 거리,
24시간 열린 상점들. 이 도시는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질서와 배려는 유지됐죠. 저는 점점 더 이 나라에 매료되고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길을 잃은 외국인 관광객이 지도를 들고 당황해하고 있었죠. 그때 한 한국인이 다가가 도움을 제안했습니다. 단순히 길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목적지까지 함께 걸어가며 안내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특별한 경우가 아니야. 이 나라의 일상이지. 지금까지 본 모든 것들이 저의 고정관념을 하나씩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인천공항으로 돌아갔습니다. 체크인 카운터에서 또 한 번 놀라움을 경험했죠. 전날 비상 착륙했던 승객 모두의 정보가 이미 시스템에 완벽하게 입력되어 있었습니다. 개별 안내 없이도 모든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됐죠. 어떻게 이렇게 빨리 모든 정보를 처리했죠? 저는 카운터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그녀는 미소로 답했습니다. 저희는 모든 상황에 대비한 시스템이 있어요. 비상 상황일수록 더 효율적으로 움직이도록 훈련받고 있죠. 그 말에 저는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여길 배워야 해. 단지 기술적인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을 중심에 두는 철학을 말이죠. 대기실에서 저는 다른 서구 승객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놀랍게도 그들 역시 저와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한 미국인 승객은 미국에서는 이런 상황이면 아수라장이 됐을 거예요. 여기서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모든 게 해결됐어요. 라고 말했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경험한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 나라의 근본적인 운영 방식이었죠. 기술력과 인간성의 완벽한 결합. 그 완성도는 저를 깊이 감동시켰습니다. 저의 감정선은 분명했습니다. 처음에 편견에서 점차 감탄으로, 그리고 이제는 진정한 존경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한국을 아시아의 또 다른 나라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곳은 분명 배울 점이 많은 진정한 의미의 선진국이었습니다. 출발을 기다리는 동안 저는 공항을 둘러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전날 난동을 부렸던 노르웨이 승객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에게 큰 폐를 끼쳤네요. 그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 공무원들이 저를 정말 인간적으로 대해줬어요. 제가 취했다는 이유로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않았죠. 오히려 제 상태를 걱정해 주었어요. 저는 그의 말에 놀랐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 체포된 사람은 분노하거나 부당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는 오히려 감사함을 표현하고 있었죠. 시스템이 사람까지 바꿀 수 있다니. 저는 감탄했습니다. 한국의 접근 방식은 단순히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까지 변화시키는 힘이 있었습니다. 대기 중에 저는 공항 직원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대화에서 또 다른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죠. 한국은 불과 60여 년 전만 해도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였다고요? 저는 믿기지 않아 물었습니다.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1950년대 한국전쟁 이후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어요. 하지만 우리 국민들의 노력과 열정으로 오늘의 한국이 만들어졌죠. 그 말은 저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완벽한 시스템과 문화가 불과 2세대 만에 이루어진 것이라니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60년 전 전쟁터였다고? 믿을 수 없어.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수백 년의 역사 속에서 천천히 발전해온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한국은 불과 한 세기도 안 되는 시간 동안 폐허해서 세계 최고 수준의 나라로 거듭난 것이었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이런 역사가 한국의 시스템을 이렇게 강하고 효율적으로 만든 건지도 몰라. 위기를 겪어본 나라이기에 모든 상황에 더욱 철저히 대비하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출국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모든 과정은 예상대로 완벽했습니다. 어떤 지연도 문제도 없었죠. 0, 에러라는 표현이 가장 적합했습니다. 저는 탑승구로 향하며 생각했습니다. 우린 이런 나라를 얼마나 오해했을까? 제 눈시울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그것은 부끄러움이자 동시에 경이로움이었죠. 한국은 세계 뉴스에서 자주 다뤄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유럽인들에게 한국은 그저 삼성이나 현대 같은 브랜드의 나라 혹은 케이팝의 나라 정도로만 알려져 있죠. 하지만 그 이면에는 진정한 보이지 않는 완벽함이 있었습니다. 저는 함께 탑승한 동료 승무원들에게 말했습니다. 다음에 한국 노선 기회가 있으면 꼭 맡아봐. 이곳은 정말 특별해. 그들은 제 진지한 표정을 보고 궁금해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제가 경험한 것들을 공유했죠. 한국의 시스템, 사람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철학에 대해 말이었습니다. 여기서는 시스템이 단순한 규칙이 아니야. 그것은 삶의 방식이지.
저는 설명했습니다. 효율성과 인간성이 공존하는 곳. 세계 어디에서도 보지 못한 방식이야. 비행기가 이륙하며 저는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고층 빌딩들 사이로 한강이 흐르고 주변은 산으로 둘러싸인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진짜 아름다움은 그 도시의 외관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 살아 숨쉬는 사람들과 그들이 만든 시스템이었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가 세계에 더 알려져야 해. 단순히 경제 강국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선진국으로서. 그리고 그 생각은 곧 저의 결심이 되었습니다. 코펜하겐으로 돌아온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단 하루의 경험이었지만 제 세계관이 완전히 바뀌었죠. 항공사 원래 회의에서 저는 인천공항 사례를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선진국의 기준을 재정립해야 합니다. 저는 동료들에게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경험한 시스템과 서비스는 우리가 배워야 할 모델입니다. 위기 상황에서의 대응뿐만 아니라 인간을 중심에 두는 철학까지 말이죠.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의심스러운 눈길을 보냈습니다. 유럽인들의 아시아에 대한 오래된 편견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제가 경험한 모든 것을 세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인천공항의 신속한 대응, 도시의 질서, 시스템 속에 살아 숨쉬는 인간미까지. 놀랍게도 제 발표는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항공사 측은 비상상황 프로토콜을 개선하기 위해 인천공항의 사례를 연구하겠다는 결정을 내렸죠. 제 경험은 단순한 개인적 이야기를 넘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동료들에게 한국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 이상 그냥 아시아의 한 나라가 아니라 배워야 할 나라로 한국을 소개했죠. 일부 동료들은 휴가 때 한국을 방문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소피, 정말 그렇게 좋아? 한 동료가 물었습니다.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내가 본 가장 효율적이면서도 인간적인 나라야. 너무 많은 것을 배웠어. 그로부터 6개월 후 저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연차 휴가를 내고 다시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탑승했죠. 이번에는 비상 착륙이 아닌 제 자신의 선택으로 말입니다. 비행기 창문 너머로 다시 보이는 한국의 풍경은 가슴을 뛰게 했습니다. 첫 방문 때는 두려움과 편견이 가득했지만 이번에는 기대와 존경심으로 가득했죠. 저는 더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해 입국장을 지나며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6개월 전 제가 경험했던 그 완벽한 시스템이 다시 제 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놀라움이 아닌 편안함을 느꼈죠. 공항 직원들은 여전히 전문적이고 친절했습니다. 저는 그중 한 명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6개월 전에 여기 비상 착륙한 적이 있어요. 그때 경험이 너무 좋아서 다시 왔습니다. 직원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엔 더 많은 것을 경험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저는 공항을 나서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제 인생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진 나라가 되었습니다. 제 편견을 깨뜨리고 새로운 시각을 선물해준 곳이죠. 이제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돌아가는 곳이 아니라 돌아오고 싶은 곳입니다. 그리고 이 작은 경험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서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진정한 선진국이란 화려한 건물이나 첨단 기술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 속에서 인간을 어떻게 대하느냐로 결정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 점에서 한국은 이미 세계의 선두에 서 있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경험한 한국입니다. 예상치 못한 비상착륙이 가져다 준 소중한 깨달음, 그리고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었습니다. 네, 오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사연 어떠셨나요?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